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중국 증시의 약세 같이 하락 마감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죠. 일본과 이탈리아, 독일 등에게 이 중국 화일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설득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에 중국 증시 그리고 또 우리 증시 함께 하락 마감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오는 30일 이 아르헨티나에서 주요 정상국가 20개 국가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과 미국이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이 정상들 간의 회담이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또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2079.48 네, 지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7% 올랐고요. 21.5포인트 오른 모습으로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1.61% 상승했습니다. 11포인트 오른 694.09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장하자마자 장 초반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데요. 이 코스피 시장의 이 기관 매수세 현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이 홀로 1,798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좋습니다. 외국인이 521억 원, 그리고 기관이 1,274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 있네요. 개인이 715억 원, 그리고 기관이 18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이 747억 원이라는 물량들 사들이면서 또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는 종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한국종합기술입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했고요. 5,180원에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건설업종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20.52% 강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1,430원 올랐고요. 8,40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티웨이홀딩스입니다. 260원 올랐고요. 10.56% 상승했습니다. 2,77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는 종목은 현재 4일 연속 약세 시연하고 있는 업체죠. 오리엔트 바이오인데요. 15.8% 하락했습니다. 116원 떨어졌고요. 618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타이어 보겠습니다. 동아타이어 역시 이틀 연속 현재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5.73% 하락했습니다. 750원 떨어졌고요. 1,235원에 12,3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4.55% 하락했습니다. 2,250원 떨어진 48,3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는 종목은 유신입니다. 유신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별다른 뉴스 없이 상한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4,550원 올랐고요. 19,7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BHI 종목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강세 시연하고 있는 업종이죠. 이 원자력 발전소 관련 테마주로 730원 올랐습니다. 4,365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남북 경협주입니다. 우리기술 역시 205원 올랐네요. 18.22% 상승한 1,33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옥션이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는데 올해 두 차례 국내외 경매를 계획하고 있다는 업체죠. 하지만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11.99% 하락했고요. 1,600원 떨어졌습니다. 1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RF텍 보겠습니다. 6.38% 하락했네요. 380원 떨어진 5,580원에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3일이죠. 이 일본 니케이 지수는 근로 감사의 날로 휴장을 했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는 전장 대비 0.49% 하락 마감을 했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위기감이 다시 고조된다는 그 우려감에 3%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는 2.49% 하락한 2,579.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본 니케이 지수 현재 0.45% 상승했네요. 97.17포인트 오른 21,744.83포인트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고요. 상해 종합지수로 하겠습니다. 2.49% 하락했습니다. 65.95포인트 떨어진 2,579.48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만 가권 지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상승하며 현재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106.06포인트 오른 9,773.36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아시아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들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엔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일단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전면 가동 중지에 들어갔던 CJ 대한통운이 대전 허브터미널이 어제인 일요일 25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CJ 대한통운은 대전 허브터미널에서 이 후문에서 작업할 때 동선이 넓었던 좌우 개폐 방식을 상하 개폐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 작업자 동선을 최소화하고 또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직후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대전 터미널의 전체에 걸친 안정성 평가를 진행해 왔는데 이에 따라 총체적인 안전 인프라 보강과 또 작업 환경을 개선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안전환경 개선 이외에도 이 대전 터미널 내 상하차 작업자들의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이 냉난방기 설치도 끝낼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충분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또 휴게 시간 보장 등을 통해 이 실질적인 작업 환경 개선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CJ 대한통운은 대전 허브터미널을 모델로 전국 허브터미널에 대한 안전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3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고 또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과 또 보완책 마련 등 추가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또 이 허브터미널뿐만 아니라 전국 200여 개 서브터미널에 대한 안전 환경 개선도 병행해서 이 택배 기사들이 더욱더 편하고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이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들과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거듭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고를 계기로 안전을 제일 경영 원칙으로 삼고 철저한 현장 점검과 또 끊임없는 안전 환경 개선을 추진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제로화를 실현해 나가는 데 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CJ 대한통운의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1.37% 상승했네요. 2,000원 오른 14만 7,50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특징주는 유한양행입니다. 이 유한양행이 제약업계 오픈 이노베이션의 최고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을 오늘 전해왔습니다. 23일이죠. 이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U 스코어가 이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500대 기업 소속 제약사 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바이오 헬스 분야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한양행은 2015년 1월 이후부터 9월 말까지 바이오 헬스 기업 7곳에 투자하며 업계 1위로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약업계의 타 법인 출자 건수는 총 14건 가운데 50%가 유한양행이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유한양행은 신약 개발 위험을 줄이고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도를 했습니다. 유한양행이 투자한 이 바이오 기업과 초기 취득 금액은 약 555억 원에 이르는데 이 유한양행은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생명공학회사 얀센 바이오테크에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하면서 주목받은 폐암 신약이죠. 레이저티닙은 이 국내 바이오사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에서 10억 원에 사들인 신약 물질입니다. 이 유한 양행이 임상시험에 들인 금액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조 원 이상의 이득을 봤을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티닙은 올해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완료할 예정이고 국내 임상 2상과 또 3상은 유한양행이 담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년에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유한양행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현재 전일 대비 0.42% 상승했네요. 1,000원 오른 23만 7천 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엔 종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남북철도사업 재개 기대감에 현재 6거래일 연속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전일 대비 2.79% 상승하며 빨간불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네요. 주당 750원 올랐고요. 27,6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주가는 한미 워킹그룹의 회의 개시 전부터 소폭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위도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현지 시간으로 20일이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친 뒤 미국이 남북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음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북철도 사업 재개 기대감이 이 현대로템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KT입니다. 이 통신 장애 사태로 KT 주가가 오늘 장 초반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전거래일 1.15% 하락한 데에서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현재의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 현재 전일 대비 1.82% 하락했네요. 550원 떨어진 29,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지난 24일이죠. 지난주 오전 11시에 화재가 발생을 했었죠. 이에 따라 서울 중구를 비롯해서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에 있는 KT 휴대전화 기지국에 3천여 개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가입자 21만 5천 명의 유선 인터넷 서비스도 중단이 됐는데요. 이 증권업계 관계자는 4분기 임금 협상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2분기에 선반영되면서 이 KT의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번 화재로 일회성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며 이 4분기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네이버입니다. 이 네이버가 저가 매수세 유입에 이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전일 대비 현재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전일 대비 7.46% 상승하며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8,500원 올랐고요. 12만 2,500원의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액면 분할 이후 계속해서 내림세를 거듭했었는데 최근 11만 원 지지선까지 무너지자 외국인과 기관 등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여전히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네이버와 라인 모두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어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에서의 신규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이 이 지배구조 개선에 따라 이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증권업계에서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먼저 현재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한진칼 전일 대비 1.03% 하락했습니다. 300원 떨어진 28,700원의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한진그룹 계열사 전반에 대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배 구조 개선 가능성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연구원은 이 최근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한진칼 지분 90%를 확보했다는 것이 이슈였죠. 이어서 이 향후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 정책과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이루어지면서 또 칼호텔, 네트워크 등 그룹 유유자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독려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또 지분 8.3%를 보유하고 있는 이 국민연금은 지난 6월이죠. 대한항공의 총수 일가 의혹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 코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이 향후 주주 친화 정책과 이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금 T&A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전기 주가가 1%대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금 T&A가 이낙규 대표의 이 주식 추가 취득 소식에 오늘 장 초반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먼저 현재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금 T&A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네요. 2.77% 상승했습니다. 주당 70원 올랐고요. 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백금 T&A는 이낙규 대표가 최근 장내 매수를 통해서 보유한 주식수를 16만 2천 주를 늘려 지분율을 25.19%까지 높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 경영 실적이 호전돼서 지분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